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차유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간복도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맞은편에 두꺼운 오크문을 응시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언제나 건조하고 무거웠다.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의 긴장감과는 다른 종류의 압박감, 즉 인간의 언어와 논리가 모든 것을 재단하는 차가운 무게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 신의 손이라 불리는 그녀의 손은 수많은 환자의 찢어진 심장을 꿰매고 멈췄던 폐를 다시 숨쉬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한낱 증거물처럼 해부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의료 과실. 그녀의 경력에 단 한 번도 따라붙은 적 없었던 이 주홍 글씨가 지금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박서준이 가져온 데이터는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그는 병원의 삼엄한 보안망을 뚫고 수술 당일 해모가드 치브 장비가 기록한 원본 로그 파일을 손에 넣었다. 한밤중 차유진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에 머리를 맞대고 숨을 죽였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일반인이 보면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했지만 두 의사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환자의 생명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처럼 보였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술대 위에서 총악을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도 그녀는 강철 같은 침착함으로 상황을 지배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여야 했다. 이곳은 또 다른 수술실일 뿐이다. 다만 매수 대신 진실을, 환자 대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하는 곳이었다. 변호사가 옆에서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 말은 그녀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유진은 강지훈의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식 데이터 리포트와 원본 로그 파일을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초단위로 기록된 데이터를 대조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이 급히 화면으로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나왔다. 유진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의료계의 관계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석으로 향했다. 마치 매일 아침 회진을 돌듯 익숙하고 당연한 발걸음이었다. 문제의 순간 환자의 혈압이 급강하기 정확히 7초 전이었다. 병원 서버에 저장된 원본 로그 파일에는 장비의 내부 전압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친 기록이 남아있었다. 0.01초 단위의 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후 장비가 뿜어내는 데이터의 안정성에 미묘한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회사가 제출한 공식 리포트에서는 이 7초간의 기록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자리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자 판사석의 위압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 원고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고인이 된 환자의 가족들이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들. 유진은 그들을 향해 아주 잠깐 의사로서의 연민을 담은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과정까지 부정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나 누락이 아니었다. 명백한 데이터 조작의 증거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장비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이 자신을 고소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직감했다. 자신의 의료 과실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 장비 결함이라는 더 큰 문제는 영원히 묻힐 테니까 그녀는 고인의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옆에 유족 측의 대표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멀리서 봐도 값비싸 보이는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냉철하고 단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유진의 시선이 무심코 그에게로 향했다. 한편 강지훈은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여론은 완전히 차유진에게 등을 돌렸고 병원은 그녀를 내쳤으며 법정에서의 승리는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아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잔인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차유진의 냉철함과 자존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도 어떻게든 방역을 꾀하리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옆모습에서 기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서류를 쥔 손가락의 모양까지. 그녀의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착각일 거라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는 병원 정보관리팀에 심어놓은 자신의 사람이었다. 대표님, 박서준이라는 레지던트가 어젯밤 서버실의 수술 기록, 데이터에 접근한 기록이 있습니다. 차유진 교수가 집도했던 바로 그 수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여유롭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얼굴에 서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법정 안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유진의 세상이 그대로 멈춰섰다. 차갑고 이지적인 눈매, 굳게 닫힌 입술, 지난 5년간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았던 얼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남자,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그는 차유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에 벗어나는 변수가 생겼다는 것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명령했다. 해모가드 7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연구원 명단 전부 확인해. 특히 프로젝트 막바지에 퇴사했거나 불만을 품고 나간 인물들 위주로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해. 그리고 박서준이라는 레지던트 뒷조사를 해서 모든 잡아낼 거리를 찾아내. 충격이 전신을 강타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강지훈, 내 남편이 왜 저기에 앉아있는 거지? 유족의 대표로 무엇을 위해 수만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단 하나의 질문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얼어붙은 채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남편의 시선을 마주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과 서준의 조사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유진은 데이터 조작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모가드 7의 임상시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박서준을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대부분은 통화를 거부했고
몇몇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댔다. 강지훈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눈빛, 혹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전략가의 오만한 시선이었다. 그는 유진의 혼란과 충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다. 그 차가운 시선 앞에서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였는지를 깨달았다. 심지어 어렵게 약속을 잡았던 한 연구원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유진은 강지훈의 그림자가 자신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자금력을 이용해 관련자들의 입을 막고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지워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의 정보전이자 시간 싸움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잦아진 외박, 차가워진 말투,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침묵들. 유진은 그 모든 것이 그저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의 일상이라 생각했다. 그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회사의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배신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압박은 박서준에게도 가해졌다. 어느 날 그는 과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다. 있지도 않은 사소한 실수를 꼬투리 잡아 심할서를 쓰게 하고 고된 당직 근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괴롭힘이었지만 누구도 그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병원 내에 이미 그가 차유진을 돕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뒤였다. 그는 순식간에 동료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되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원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소의 이유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 차유진의 치명적인 판단착오와 명백한 의료 과실로 인해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유진의 심장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한 사람, 강지훈에게로 향해 있었다. 박서준은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늦게 병원에 남아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을 찾아보거나 관련 논문을 뒤지며 유진을 도왔다. 어느 날 밤, 유진의 집을 찾아온 그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보였다. 유진은 미안한 마음에 그에게 이제 그만해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교수님, 그리고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유족들을 설득했을까? 무슨 말로 그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신을 향한 칼날로 바꾸어 놓았을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가 있었다. 자신의 아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이 거대한 연극을 기획한 총연출가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라는 인연으로 묶여있던 관계에 민낯이 이토록 끔찍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진은 현기증을 느꼈다. 유진은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훈이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는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가 먼저 손을 써 무력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판 자체를 흔들어야 했다. 외부의 힘, 즉 언론이나 사법기관이 주목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절실했다. 유진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그제야 비로소 멈췄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마비되었던 사고 회로가 재가동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란에 빠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의사 차유진으로 돌아왔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외과 의사 유진은 연락이 닿지 않는 연구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강지훈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입을 막으려는 것을 보면 이들 중에 분명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 있을 터였다. 그녀는 그들의 신상 정보를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경력, 과거 논문, 심지어는 SNS 활동까지 마치 환자의 차트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듯 그녀는 인물들의 기록 속에서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지만 유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또한 그에 못지않게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다. 대체 왜? 그리고 동시에 선언하고 있었다. 절대 당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 소송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왔다. 이현우. 그는 해모가드 7일 개발팀의 수석 연구원이었지만 제품 출시 직전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 공식적인 퇴사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였지만 업계에서는 그가 강지훈과의 불화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는 현재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은 직감했다. 그가 바로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히든카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환자의 진정한 사인을 밝혀내고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거대한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목표가 명확해지자 그녀의 머리는 더욱 차갑게, 그리고 심장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방역의 서막이 바로 이 작은 서재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강지훈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리가 없었다. 아마도 그의 주변에는 항상 감시의 눈길이 닿고 있을 터였다. 유진과 서준은 이제 단순히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처럼 은밀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들의 싸움은 법정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전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음모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고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런 유진의 변화를 읽었는지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발버둥치는 아내의 모습을 관람하는 잔인한 관객처럼. 그 미소는 유진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미련까지도 불태워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밝혀내고 이 부조리한 연극의 막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의지뿐이었다. 이현우를 찾는 과정은 험난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자신을 지워버리기라도 작정한 듯 모든 흔적을 감추고 깊이 숨어 있었다. 유진과 서준은 며칠에 걸쳐 그의 과거 행적을 쫓았고 마침내 그가 강원도의 한 작은 해안 마을에 머물고 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 멈춘 듯한 외진 곳이었다. 두 사람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인 휴대폰을 꺼두고 대포폰과 현금만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다. 재판은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양측 변호인들의 공방이 오가고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다. 유진은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법정의 논리가 아닌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남편의 배신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가 이토록 무리한 수를 두면서까지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목적. 그것을
알아내야만 했다.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마을은 짙은 바다 내음과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유진과 서준은 여관에 짐을 풀고 마치 평범한 여행객처럼 행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현우에 대해 넌지시 묻기 시작했다. 다행히 작은 마을이라 낯선 외지인의 존재는 금방 알려졌고 사람들은 경계하면서도 그가 머무는 낡은 민박집을 가리켜 주었다. 그녀는 수술실에서의 자신을 떠올렸다.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했을 때 그녀는 당황하지 않는다. 출혈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혈한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강지훈이라는 예기치 못한 출혈, 그 근원을 찾아내 완벽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냉정해져야 했다. 살아남아야 했다. 이현우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문이 삐걱거리며 겨우 한 뼘쯤 열렸다. 문틈으로 퀭한 눈의 남자가 그들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한때 업계에서 가장 촉망받던 수석 연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덥수룩한 수염에 술과 절망에 찌든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현우였다. 첫 재판이 끝났다. 판사는 다음 기일을 잡고 패정을 선언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원고석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이 유족들을 위로하며 어깨를 다독이는 모습이 보였다. 위선적인 연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진의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유진이 자신을 밝히자마자 이현우는 질겁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아가시오. 박서준이 재빨리 발을 문틈에 끼워 넣어 막았다. 유진은 닫히려는 문을 힘주어 밀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현우 박사님, 저는 당신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달렸던,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리게 될 진실을요. 그는 유족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려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진 쪽을 돌아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다시 맞부딪혔다. 이번에는 강지훈의 눈빛에 조롱하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마치 이제 시작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보란듯이 유족들을 챙기며 문 밖으로 사라졌다. 텅 빈 법정에 유진과 그녀의 변호사만이 남았다. 그녀의 말에 이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목숨이라는 단어가 그의 양심 어딘가를 찔렀음이 분명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온갖 잡동사니와 빈 술병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는 소파에 맥없이 주저앉으며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강지훈이 보낸 사람들이요.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차 교수님, 상대 측 대표가 남편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충격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유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데이터, 갑작스러운 환자의 상태, 악화, 그리고 해모가드 채질 장비가 보였던 미세한 이상 신호까지. 그녀는 그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과학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지식과 양심을 자극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청은망은 무겁게 느껴졌던 몸이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최악의 배신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각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적. 강지훈이 던진 이 잔인한 게임에 기꺼이 응해주기로 결심했다. 박사님은 이 장비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사님은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의사로서 제 환자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장비에 결함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제 양심이,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박사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유진은 춥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진실을 향한 외과의사의 집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낼 것이다. 메스를 쥐었을 때처럼 아주 정교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이현우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헤모가드그 11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특정 조건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아주 짧은 순간 오작동을 일으켜 환자의 혈액 응고 시스템에 치명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강지훈에게 보고했지만 강지훈은 출시를 강행했다. 막대한 투자금과 주가를 이유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라고 지시했다. 법원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세상은 온통 차유진을 향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기자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지며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만들었고, 마이크들이 독사의 혀처럼 날아와 질문을 퍼부었다. 차유진 교수님, 남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의료 과실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소리가 엉겨붙어 의미 없는 굉음이 되었다. 강지훈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현우를 거액의 퇴직금과 함께 협박하여 내쫓았다. 만약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이현우는 두려움에 굴복했다. 그는 돈을 받고 시골로 내려와 죄책감을 술로 달래며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유진의 등장은 그가 애써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악몽을 다시 끄집어낸 것이었다. 유진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철로 된 가면을 쓴 것처럼 굳은 표정으로 인파를 헤치고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길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집요함은 끝이 없었다. 차에 올라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짧은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상대는 강지훈이야. 그는 괴물이야. 모든 증거를 없애고 사람들을 돈과 협박으로 움직여 당신들 목숨만 위험해질 뿐이오. 그의 말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싸움을 포기한 폐잔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라디오를 켜자 모든 채널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명의로 불리던 흉부외과 의사. 충격적인 의료소송에 휘말려
원고는 다름 아닌 현직 남편.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했다. 그들은 유진을 하루아침에 냉혈한 의사로, 남편에게까지 버림받은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렸다. 강지훈이 그린 거대한 그림 속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인형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유진이 그 앞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번 소송으로 사망한 환자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분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숨어야만 할까요, 박사님? 두려움은 잠시지만 죄책감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님께서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병원에도 몰아쳤다. 그녀가 출근하자 복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던 눈빛은 이제 의심과 경계, 혹은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처럼 차갑게 분리되어 있었다.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유진의 단단한 눈빛 앞에서 이현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뒤늦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 안쪽으로 들어갔다. 결국 병원장에 호출이 있었다. 육중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병원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유진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병원의 명예와 이익 앞에서는 개인적인 신뢰는 무력했다. 그는 애써 부드러운 말투를 가장하며 언론의 과열된 관심과 병원의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무기한 직무정지였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외장 하드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유진에게 건넸다. 강지훈 몰래 모든 것을 백업해 두었어. 원본 데이터, 조작 지시가 담긴 내부 이메일, 은폐회의 녹취록까지 전부 다 들어있어. 이걸로 그 괴물을 막아주시오. 제발.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유진은 담담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녀는 병원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원장님께서는 제가 과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장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찻잔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믿는 것보다 논란을 피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원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고 병원의 명성을 드높였던 이 공간에서 그녀는 이제 이방인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했던 곳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이것 또한 강지훈이 계획한 시나리오의 일부일까?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것.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텅 빈 거실에 우두커니 섰다. 강지훈과 함께 꾸몄던 이 공간은 이제 온기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저 웃음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였을까? 그녀는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 말없이 뒤집어 놓았다. 더 이상 과거의 환영에 속고 싶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유진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현우가 건넨 판도라의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탐욕과 거짓을 심판할 칼이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줄 열쇠였으며 무너졌던 한 의사의 명예와 한 과학자의 양심을 회복시켜줄 희망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전의 장소, 법정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 화면에 강지훈이 등장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슬픔과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 사람의 남편이기에 앞서 불의를 바로잡아야 할 사회의 일원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저의 아내와 같은 의사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결전의 날, 법정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방청석은 언론과 의료계, 법조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피고석에 앉은 차유진과 원고석의 강지훈에게로 향해 있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다. 반면 차유진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미동도 없이 정면의 판사석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 아래에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고소해야만 하는 남자의 고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감정을 희생하는 순교자의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대중은 그의 말에 열광했다. 인터넷 댓글창은 그를 용기 있는 남편, 진정한 의인이라 칭송하며 차유진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유진은 소리 없이 TV를 껐다. 화면 속의 위선적인 얼굴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강지훈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유려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배심원과 판사를 향해 호소하며 차유진을 냉정하고 오만한 의사로 몰아갔다. 그는 교묘하게 편집된 증거들을 제시하며 유진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시도를 했으며 그 결과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영의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방청석에서는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며칠 동안 유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배신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다. 변호사와의 통화가 유일한 소통 창구였지만 상황은 비관적이었다. 강지훈이 언론을 이용해 만들어낸 여론은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했다. 무엇보다 강지훈은 유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치명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상황은 명백히 유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몇 차례 반박을 시도했지만 이미 강지훈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여론의 파도 앞에서 미약한 저항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곧 이 지긋지긋한 아내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고 회사의 위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유진의 습관, 성격, 심지어는 과거의 사소한 실수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것들을 교묘하게 비틀고 포장하면 그녀를 오만하고 독선적인 의사로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일터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이 판을 시작한 것이다. 유진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외로운 킹이 된 기분이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강지훈 측 변호인이 변론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갔다. 판사가 차유진 측 변호사를 향해 최후 변론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진의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상과 달리 변론을 시작하는 대신 판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변론에 앞서 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새롭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고독이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와인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이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송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강지훈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 증인 명단, 그리고 그의 변호인단이 작성한 논리, 정연한 주장들. 법정 안이 순간 술렁였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변호인이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해에 있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라니요. 이것은 명백한 재판 절차의 방해입니다. 하지만 유진의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 증거는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 의료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은폐와 조작에 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지훈은 수술 과정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을 문제 삼아 그것을 치명적인 과실로 부풀려 놓았다. 예를 들어 위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내렸던 최선의 판단은 무모하고 독단적인 시도로 둔갑해 있었다. 그녀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와 맥락은 철저히 제거된 채 결과만을 가지고 과정을 악의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증거 제출을 허가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유진의 변호사는 먼저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은 법정 대형 스크린에 2개의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병원 서버의 원본 로그 파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지훈의 회사가 제출한 공식 리포트였다. 전문가는 두 데이터의 차이점, 즉 결정적인 7초의 기록이 삭제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지훈이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기기 회사 대표로서 의료계 생리에 정통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비수처럼 그녀를 찔렀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다. 유진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어쩌면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웃는 얼굴 뒤로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강지훈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의 변호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강지훈이 보낸 내부 이메일들이 나타났다. 임상시험 보고서는 수치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수정하시오.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원은 조용히 처리해. 그의 탐욕과 비정함이 담긴 문장들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참을 수 없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사랑, 믿음, 함께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그녀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사회는 그녀를 비난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은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완벽한 고립. 그것이 강지훈이 그녀에게 내린 형벌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법정 전체에 강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해모가드 시를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 녹취록이었다.
만약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의사의 과실로 몰아가. 장비 문제는 절대 거론되어서는 안 돼. 이건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야. 유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저 불빛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오직 자신만이 이 깊고 어두운 심해 속에 홀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았다.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모든 의지를 집어삼키려 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악마처럼 속삭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판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시켰다. 강지훈의 변호인단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법정에서 마주쳤던 강지훈의 그 오만한 미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조롱. 그 미소를 떠올리자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은 그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결코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유진의 변호사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해모가드 7을 개발팀의 수석연구원이었던 이현우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이현우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은 강지훈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무너뜨렸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의지였다. 차유진은 더 이상 와인을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소파에 앉아 있다가 동이 트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선명했다. 슬픔과 무력감은 밤사이 모두 증발해버렸고 그 자리에는 외과 의사의 냉철한 결단력만이 남아있었다. 저 자식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강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지만 그는 이미 통제불능이었다. 이현우는 증인석에 앉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장비의 치명적인 결함, 강지훈의 은폐 지시, 그리고 그의 협박까지. 그의 증언은 모든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추었고 강지훈의 범죄를 명백하게 입증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남편과 함께 쓰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만의 작전실이 될 터였다. 그녀는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들을 바닥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거대한 화이트보드를 설치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진료 기록, 수술 영상 데이터, 관련 논문, 그리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은 순식간에 사건 파일을 분석하는 수사본부처럼 변해갔다. 결국 판사는 강지훈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유진을 향해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다. 차유진, 네가 감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마지막 발악은 법정 안의 사람들에게 그의 파렴치한만을 더욱 각인시킬 뿐이었다. 그의 추악한 절규가 사라진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방어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설계한 프레임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꼴밖에 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이 판 자체를 뒤집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유진의 의료 과실이라는 전제 자체를 무너뜨릴 새로운 사실, 즉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 제3의 원인을 찾아내야만 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차유진에 대한 의료 과실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 그 순간 유진은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박서준은 방청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판사는 판결을 마친 후 검사 측을 향해 강지훈과 그의 회사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유진은 외장 아들을 단단히 쥔 채 그의 손을 맞잡았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에 이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한 과학자의 짓밟혔던 양심이 마침내 용기를 되찾는 순간이었다. 유진과 서준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유진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빈 원고석, 조금 전까지 남편이었던 남자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직 지독한 허무함과 진실을 위해 싸워야만 했던 시간의 상처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유진은 수술 기록 영상을 재생했다. 고화질 화면 속에서 몇 달 전에 자신이 보였다. 익숙한 수술복, 침착한 손놀림,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마치 타인의 수술을 분석하는 동료 의사처럼 객관적인 시선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환자의 심장이 열리고 정교한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수십 번씩 돌려보았다. 모든 절차는 교과서적으로 완벽했고 그녀의 판단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세상은 강지훈과 그의 회사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차유진을 비운의 희생자이자 거대 악에 맞서 싸운 영웅으로 추대했고 강지훈은 희대의 사기꾼이자 냉혈한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고 검찰은 즉시 특별 수사팀을 꾸려 강지훈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긴급 체포했다. 문제는 수술 막바지에 발생했다.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졌다. 영상 속의 유진과 수술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심정지에 이르렀다. 강지훈 측은 바로 이 부분, 유진이 선택한 특정 약물과 응급처치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것이 이례적이고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었다. 차유진은 자신의 집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무덤덤하게 지켜보았다.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사랑도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길고 끔찍했던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텅 빈 해방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TV를 끄고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그것은 유일한 선택지이자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왜 결과는 최악이었을까? 그녀는 환자의 바이털 사인을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을 확대했다. 수치 하나하나, 그래프의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몇 시간을 그렇게 화면에 몰두하던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한 이질감. 며칠 후 그녀를 직무정지시켰던 병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주의 말을 전했고 그녀의 복귀를 간곡히 부탁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의 냉정함 대신 병원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희망에 매달리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사과를 들은 뒤 단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내일 아침 회진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편 그녀가 몸담았던 병원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침묵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레지던트 2년 차인 박서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인턴 시절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위해 상급자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차유진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에게 차유진은 누구보다 환자를 위하는 신념이 강한 의사였다. 다음 날 유진이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 속에는 경계와 의심 대신 경외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를 피했던 동료들은 어색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유진은 그들 모두에게 예전과 다름없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의 사과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뿐이었다. 박서준은 이번 사건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언론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차유진을 몰아붙이고 있었고 남편이 원고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는 동료들이 나누는 뒷이야기를 들으며 남몰래 사건 관련 기사들과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그는 수술에 사용되었던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강지훈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최근 출시한 제품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책상 위에는 동료들과 후배들이 남겨놓은 따뜻한 커피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박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동지애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마웠어요, 박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직무 정지된 교수를 찾아가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환자의 침대 옆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차트를 놓지 않던 차유진의 모습을, 그리고 진실이 힘의 논리에 의해 묻혀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신념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박서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라면 당연히 이겨내실 거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과 지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유진이 얻은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의 신념을 지켜준 진정한 동료가 되어 있었다. 박서준은 수소문 끝에 차유진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큰 결심을 하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온 유진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것과 사뭇 달랐다. 날카롭고 당당했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경계심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유진은 낯선 레지던트의 방문에 의아함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유진은 다시 하얀 가운을 입었다. 지난 몇 달간의 소동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분주하게 오가는 동료들의 모습, 환자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병원의 모든 것이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기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차트를 들고 병실을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박서준은 긴장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용건을 말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서 그런 실수를 저지를 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말은 어설펐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등을 돌린 지금 자신을 믿는다는 이 젊은 의사의 눈빛은 낯설고도 강렬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이번 일은 그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흉터를 남겼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사람을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의사로 거듭나게 한 성장의 증표였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안으로 들였다. 서재의 광경을 본 박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곳은 절망에 빠진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려는 전사의 요새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찾아왔음을 직감했다. 유진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물었다. 나를 뭘 믿고 돕겠다는 거죠? 당신 커리어에 좋을 것 하나 없을 텐데.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벽에 뒤집어 놓았던 웨딩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들어 바로 돌려보았다. 사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두 남녀가 있었다. 유진은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한 담담한 작별 인사만이 마음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사진을 액자에서 꺼내 다른 과거의 유품들과 함께 상자 깊숙이 넣었다. 박서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는 교수님께 의사로서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요. 그리고 이번 사건,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특히 수술에 사용된 헤모가드 세발이라는 장비. 강지훈 대표님 회사 제품이더군요. 혹시 그 장비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병원 내부망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은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명성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실력뿐만 아니라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운 그녀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환자들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그의 말에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헤모가드우 세비라미아르, 바로 그녀가 수술 영상에서 느꼈던 이질감의 정체였다. 수술 막바지.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직전 그 장비의 모니터 수치가 아주 미세하게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던 것이다. 너무나 순간적인 변화라 당시에는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던 그녀의 눈에만 포착된 이상 신호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느 날 새벽의 수술실이다. 대동맥 박리라는 성공 확률이 희박한 대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수술실의 모든 스태프들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집도인 차유진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수술용 장갑을 끼고 익숙하게 자신의 자리로 섰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제 어엿한 치프 레지던트가 된 박서준이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유진은 박서준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맑고 단단했다. 이 젊은 의사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날카로운 직관과 정의감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은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발견한 장비의 이상 신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수술등 아래 환하게 드러난 환자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남편의 배신, 세상의 손가락질, 진실을 향한 외로운 싸움.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 모든 시련은 지금 이 순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예전의 활기와 확신이 실려 있었다. 박서준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교수와 레지던트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 동지가 되었다. 유진은 박서준에게 몇 가지 자료를 부탁했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새벽의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싼 팀원들을 한번 훑어본 뒤 나지막하지만 수술실 전체를 장악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메스. 그녀의 손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환자의 심장, 박동 소리와 그녀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녀의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이며 생명을 향한 첫 절개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녀의 인생에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박서준이 돌아간 후 유진은 다시 수술 영상 앞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전과 달랐다. 완전한 고립감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한다는 막막함 대신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연대감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박서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지원군은 그녀에게 단순한 조력자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그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는 등불이었다.